안녕하세요. 깨알 역사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망하기 직전의 나라를 고치고 고쳐 전성기 직전까지 끌어올린 한 역사 인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좋아하신다면 작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드라마에서는 프로야구 만년 꼴찌팀 재송드림즈라는 팀이 나오는데요. 전 시즌에도 결국 10위로 마무리했던 드림즈는 새로운 단장을 영입합니다. 남궁민이 연기했던 백승수 단장은 스토브리그 기간 동안 팀을 하나부터 10까지 뜯어고쳐서 강팀으로 만들었죠. 그러나 그는 시즌이 시작하고 단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그 해 드림즈는 페넌트 레이스를 3위로 마감하고 한국 시리즈에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냅니다. 만년 꼴찌팀을 리그 최상위권 기량의 팀으로 만들어낸 백승수 단장. 그러한 인물이 우리 역사에도 있습니다.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던 고구려를 그 지역 당대 최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명군이자 역사상 최고의 리빌딩 전문가. 그는 바로 고구려 17대 왕 소수림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구부. 삼국사기에서 그는 기골이 장대하고 지략이 매우 뛰어난 인물이라고 전합니다. 355년에 태자로 책봉된 그는 고국 원왕 아래에서 활발하게 정사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고국 원왕대의 고구려는 암울함 그 자체였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고구부는 여러 경험을 쌓고 각종 학문과 서적을 접하며 왕으로서의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러던 중 371년 고국 원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었죠. 따라서 고구부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고구려는 모용선비가 세운 전연에게 굴욕을 당한 상태에서 또다시 백제에게 세게 맞아버려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소수림 왕 입장에서는 전연과 백제라는 두 국가에 대한 복수심이 들끓었겠죠. 그러나 그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소수림 왕은 당시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고구려의 국력을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 전연은 이미 370년에 전진에게 멸망당한 상태였습니다. 전진 입장에서는 최종 목표가 동진이었기 때문에 배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고구려에 온건한 자세를 취했으며 고구려 입장에서도 원수인 전연을 멸망시킨 전진에 굳이 적대할 필요가 없었죠. 두 국가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서 고구려와 전진은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백제죠. 근초고왕의 백제는 전성기를 이룩하며 여전히 강력했기 때문에 함부로 덤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수림 왕은 당장 복수를 실현하기보다는 내정을 안정화하고 국력을 기르는 것에 사력을 다하기로 합니다. 이를 위해 372년 소수림 왕은 고등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하여 유교적 정치 이념에 충실하고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에 적합한 관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충이죠. 이는 소수림 왕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73년에는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 통치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을 갖추었습니다. 소수림 왕 이전의 고구려에도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소수림 왕의 율령은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 선진적인 법체계였습니다. 한편 372년에 전진의 왕 북연이 사신과 함께 승려 순도를 보내와 불상과 경문을 전했으며 374년에는 전진에서 아도라는 승려가 들어와 불도를 전하고 한국 사찰의 시초인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소수림 왕은 375년 초문사를 창건하여 순도를 머물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전진과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소수림 왕 때 공식적으로 공인된 이 불교 사상은 호국 이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소수림 왕의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고구려의 국력은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빠른 속도로 국력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소수림 왕은 왕이 된 지 불과 5년 만에 국력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고 바로 백제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375년 소수림 왕은 군대를 보내 백제의 수곡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이에 근초고왕이 바로 수복하려고 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년 뒤인 376년에는 근구수왕이 즉위했는데
소수림왕은 한 번 더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별 성과는 없었고 오히려 근구수왕이 3만의 병력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진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소수림왕은 이를 막아낸 후 그해 겨울에 또다시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큰 성과는 없었지만요. 완벽하게 아버지의 복수를 이룩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를 통해 소수림왕의 고구려가 백제와 다시 붙어볼 정도로 국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고구려에도 심각한 가뭄이 들어 군사를 일으키기 어려웠기에 두 국가 사이에 한동안 소강 상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384년 아들이 없었던 소수림왕은 동생 고이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제에 대한 완전한 복수는 후대에게 넘기고 말이죠. 소수림왕은 수능과 공무원 시험에서 고구려의 기틀을 세운 왕으로 수없이 출제되는 인물입니다. 불교, 율령, 태학 이 세 가지 업적 말이죠. 그만큼 고구려 역사에서는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 것입니다. 만년 꼴찌팀을 한국 시리즈로 보냈던 백승수 단장처럼 소수림왕은 개털이었던 나라를 전성기가 올 수 있도록 만든 역대급 명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소수림왕이라는 걸출한 명군을 이어서 왕이 되는 인물들의 라인업을 보면 정말 후덜덜합니다. 소수림왕 사후 고국양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문자명왕, 안장왕에 이르기까지 고구려는 최전성기를 구가하며 당대 동북아시아 최강국으로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최고의 군주를 꼽으라면 보통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을 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그들이 찬란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한 소수림왕을 말입니다. 오늘은 망해가는 나라도 뚝딱 역대급 리빌딩 전문가 소수림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깨어클이었습니다.